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이것은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만나볼 수 있는 기공이라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하는데요. 사실 광합성에 이용되는 물의 양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은 기공을 통해 빠져나간답니다. 식물은 왜 힘들게 물을 끌어올려 놓고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 모두 빠져나가게 할까요? 오늘은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일부분만 광합성에 사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물들은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빠져나가는 잎 속 작은 구멍들을 바로 기공이라고 부릅니다. 현미경을 통해 다시 한번 기공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기공이 마치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왜 힘들게 물을 흡수해서 증산작용을 통해 다 내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잎에 있는 물을 내보내는 힘으로 뿌리에 있는 물을 다시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해가 너무 강렬해서 온도가 너무 뜨거울 때 물을 내보내 열을 흡수하게 하려는 이유지요. 물이 묻은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면 더 시원한 것과 같은 원리랍니다. 그렇다면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 실험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과학책에 있는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의 잎에 비닐봉지를 씌워두면 그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길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실험 영상을 함께 해볼까요? 실험을 위해 잎이 달린 같은 종류의 식물 2그룹, 삼각 플라스크 2개, 물, 비닐봉지 2개, 셀로판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에 도달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식물 2그룹 중에 한 그루는 줄기에 달린 잎을 제거하고 다른 한 그루는 잎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 다음 이 2그루의 식물을 각각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세요. 이제 식물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봉지 입구를 식물 줄기에 잘 묶어줘야 하는데요. 비닐봉지 안으로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에 솜을 끼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잘 묶은 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놓아둔 다음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자, 잎을 제거한 식물과 잎이 달려있는 식물이 든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잎이 있는 식물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잎을 제거한 식물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별로 없는데요? 맞아요. 잎이 달려있지 않은 식물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거의 맺히지 않았지만 잎이 달려있는 식물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오, 신기하다. 그럼요. 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 거죠?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힌 이유는 잎에 도달한 물이 잎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잎에 도달한 다음 광합성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일부는 잎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비닐에 물이 맺힌 거군요. 가만,
그런데 잎에서 물방울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잎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잎에 구멍이 있어요. 식물의 잎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랍니다. 우와, 잎에 구멍이 숨어 있었다니. 신기하다.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체의 온도를 조절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끝까지 끌어올린답니다. 특히 증산작용은 햇빛이 비치는 맑고 따뜻한 날 더 활발히 일어난답니다. 더워. 뿌리야, 물이 더 필요해. 어? 물? 그래, 알았어. 야! 으아! 물이 올라오고 있어. 뿌리야, 좀 더 힘을 내줘. 예!